174쪽 문 분치장 한 대, 왈. 이 분치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2장 처음 정심장입니다. 분치장이. 164쪽 한번 펴보세요. 소위 수신이 제 정기심자는 심유소 분치면 즉 불듣기 정하고, 유소 공구면 즉 불듣기 정하고, 유소 호요면 즉 불듣기 정하고, 유소 우환이면 즉 불듣기 정이니라. 이게 분치장이에요. 심유소 분치면 불듣기 정하고, 요게 분치장입니다. 마음에 분치가 있으면 마음이 발음을 얻지 못한다. 이 분치장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랬더니 주자왈, 저 심지정이 가겨 칭 일반이니. 칭은 저울칭자예요. 저울칭자. 저울과 일반이다. 똑같다. 마음의 발음이 저울하고 똑같아요. 미우물시에 아무 물건도 없을 때, 마음에 아무 물건도 없을 때는 칭무불평이라. 저울에 아무 물건도 달지 않았을 때는 저울은 0을 가르치겠죠. 그러다가 제파 일물 제상면이면 위에 상면에 위에 물건 하나를 이렇게 놓으면 변 불평중 불평려 저울이 확 가는 거죠. 그래서 10kg가 지금 올라가 있으면 10kg를 가리키는 게 저울이에요. 저울이에요. 20kg가 올라 있으면 20kg를 가리켜. 그래서 이 저울, 마음은 저울과 또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거울로 비유할 수 있어요. 경중에 거울 속에 선유 1인 제 리면이면 먼저 한 사람이 리면 그러면 속에 산 사람이 지금 있어. 그런데 별 일개래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왔어. 변조 부득하나니라. 한 사람이 원래 있는데 한 사람을 비추고 있어. 근데 또 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 한 사람은 온전하게 비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추는 게 부득 안 된다 그러니. 왜? 먼저 와 있는 사람 비추느라고 뒤에 있는 사람은 완전하게 비추질 수가 없다는 거죠. 거울이 이렇듯이 저 심도, 이 마음도 미유물지시야. 아무도 없을 때 선육에 주장하여 먼저 어떤 주장이 있다는 거. 설도 아유 여하처사라 하면 변시부정이라. 설도는 말하다 그런 얘기죠. 뭘 말하냐? 아요 여하처사. 내가 어떠하게 처사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요거는 이렇게 처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직 저녁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저녁에 삼겹살을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변시부정이라. 그게 벌써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런 뭐가 없을 때 먼저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미 부정하게 바르지 않게 거꾸로진다는 거예요. 차, 여 금인이 설 아주관이면 또한 어떤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내가 벼슬을 하게 되면 주관, 관이 벼슬이죠. 벼슬을 하게 되면 요 억강부약이라 하야 반드시 강한 놈은 억제해서 누르고 약한 놈을 부지해 줘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관료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급우착 당강저사에도 우착이라는 건 착은 전미사예요. 이때 의미가 없어요. 우착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의 현재 완료형법 만났어? 누굴 만나냐? 당강저사 마땅히 강하게 해야 될 일을 만났어. 그러니까 마땅히 강하게 해야 될 일을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좀 편의를 봐주고 좀 도와줘야 돼. 그런 사람 일을 만났어. 그런데도 억타 그를 억눌러 버려. 왜? 이 사람은 지금 힘이 세. 근데 더 보태줘야 되는데 힘이 세니까 억눌러. 억타. 저 변시 부정이라. 이게 곧 바르지 못한 것이다. 요거 이해됩니까? 자, 내가 관료가 됐어. 근데 관료가 되면 항상 억강부약해야 돼. 강한 사람은 억누르고 약한 사람은 일으켜 세워야 돼. 근데 그 공식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급우착 당강저사에도 마땅히 강하게 해줘야 될 일을 당했는데도 이 사람이 강하니까 억눌러야 돼. 억강이니까. 근데 아직 이 사람은 더 강하게 해줘야 돼. 마땅히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잘한다고 북돋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힘이 세니까 무조건 눌러. 억타. 눌러버리게 되면 그러면 문 열어.
저기인가 봐요. 저기 저기. 예. 음. 그러면 곧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우문 또 묻기를 공사지별한데 공과 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왈 비어 일건사 약계 공중이면 변 심화 불대관하고 예를 들어서 한 건의 일이 만약 공중의 일과 관계가 된다면 내 사적인 게 아니고 우리 시, 우리 구, 우리 국가와 관계된 일이라면 마음이 어때요? 에이, 내 개인 거는 아니니까 좀 손해봐도 괜찮지 뭐. 불대관하고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계 사기, 만약 나의 개인적인 것과 관계가 되면 우리 집이 불탔어. 변, 지관, 횡재, 흉중.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횡자가 걸릴 횡자예요. 흉중, 가슴 속에 그게 딱 걸렸어. 우리 집 변속관이 탔어,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국가에 산이 다 탄 거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집 화장실이 탄 거, 이거 큰일이야, 이거. 그렇죠? 공과 사의 구분이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이 탔어도 염려불망하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잊지 못하니 지차 변시 공사지변이다. 이것이 바로 공사의 구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분치장이 바로 정심장인데요.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체는 가장 중요한 요체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선입견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엄청난 선입견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이제 선입견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결국은 주변 사람들하고의 충돌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입견이에요. 나는 뭐 민주당이 좋다. 나는 국힘당이 좋다. 이게 선입견이 딱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잘 안 돼. 그래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예, 가지면 안 된다. 거울이 있는데 응. 그 거울 속에 선입견이 들어가 있고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제대로 비칠 수가 없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곳이 바로 이 우리 한국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
누가 봐도 아 이거는 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대한민국 아무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그 계엄 사태를 판정하고 탄핵 사태를 판정하고 그래 줘야 되는데 과연 그랬냐 이거예요. 지금 또 다시 재판해야 된다고 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중생들은 다 선입견하고 고정관념이 있거든. 그게 없어야 그 있는 그대로를 저 거울이 비치는 건데 그 자기 거울에 저 선입견이 들어가 있고 선입견이 들어가 있으면 선입견대로 비치는 거지. 고정관념이 있으면 또 자기 그 고정관념대로 비추고. 그러니까 거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없어야 있는 그대로를 비칠 수 있는 거야. 사실 그대로를. 이게 고정관념이 없는 선입견이 없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이게 국가의 중심 축을 딱 형성하고 나라가 흔들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헌법재판관 8명이 지금 판결하는 거를 보고 뭐 여론이 또 탄핵 인용 쪽에 여론이 더 세던데. 더 세긴 세죠. 그 8명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은 되죠. 지금. 그 사람 반은 안 돼도. 그 거울 속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들어있어서 어떤 판결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양쪽이 아니고 선입견이 없는 그런 판결을 하면 양쪽이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저울 같은 그런 판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한 공구 사자 사 일반 1호소이다. 묻기를 우한 공구 이 네 글자는 그냥 일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공구 두려워하는 거. 우한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했더니 주자왈 부동하니 같지 않다. 공구는 시 목하 핍내득 긴저라. 공구는 바로 눈 아래에서 긴박하게 박내득 긴저라. 긴박하게 뒤에 긴자가 있고 앞에 박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긴박하게 다가오는 게 공구예요. 눈앞에서 막 주먹이 날라온다. 화살이 날라온다. 총이 날라온다. 이런 게 공구예요. 사인 공구실조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서 실조, 손발을 허둥대게 하는 게 공구다. 우한은 시 사려 예방 장래유 대화복 이해라. 우한이라는 것은
장래유 장차 있을 대화복 이해 큰 화나 복이나 이해 이런 것을 예방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환이라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 같다.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다. 우환의식. 이런 건 공부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눈앞에 바로 닥쳤어. 외적이 지금 부산을 향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구예요, 공구. 전국이 지금 공구에 지금 쳐들었어요. 6.25 때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와. 남한 사람들이 전부 어때요? 공구야, 공구. 얼어붙었어요. 한강 다리 건너려고 하는데 폭격을 해가지고 한강 다리 부러뜨렸어. 공구, 공구. 북한군이 아직 쳐들어오기 전에 야, 북한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데 라고 걱정하는 건 우환이에요. 이렇게 우환과 공구는 다르다. 우문 또 묻기를 분치호요는 제아지산이 가이면강 불주언이와 여우한 공구는 시 외면 레전이 분류자가로 서이다. 분치 성내는 게 분치죠. 호요 좋아하고 즐기는 거, 도박을 즐기는 거, 경마를 즐기는 거, 술을 즐기는 거, 요게 이런 게 다 호요입니다. 이거는 제아지사 전부 내가 즐기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거고 내가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면강 불주 화내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술 좋아하지 말아야지. 여색을 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면강불주예요. 불주. 하지 않으려고 면강, 힘쓸 수 있거니와. 근데 예를 들어서 우한 공구. 이 공구는 외적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부산항을 허물고 지금 쳐들어왔어. 우한은 일본군이 지금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걱정해. 걱정의 대상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일본에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한 공구는 시 외면레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분류자가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한 공구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분치 호요는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한 공구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주자왈 도부득이라. 다 아니야. 네 말 다 틀렸어. 그러니 여기 번역해 보니까 도부득이 모두 그렇지 않다. 지금 분치에 대한 얘기, 호요의 분치와 우한 공구에 대한 얘기, 분치 호요와 우한 공구에 대한 이 제자의 얘기가 다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도부득이라.
다 틀렸다 그런 얘기로 이해되셨습니까? 모두 그렇지 않다. 모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않았어요, 혹시? 일부분만 그런 거지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전부 다 네가 말한 건 전부 다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또 부득이라는 얘기. 네가 말한 게 모두 맞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변시 외면 레저라도 바깥에서 오는 거라도 그러니까 외면 레저는 뭐예요? 우한 공구를 얘기하는 거죠. 수시 자가유계 도리하여 처치득하면 공구우한이 지시 도연이니라. 반드시 수시 반드시 자가 스스로 유계 도리 하나의 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도리가 딱 있어. 이 도리는 우주와 공유하고 있는 도리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의 도리가 있어서 이 내 속에 있는 도리를 바깥에서 오는 우한이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바깥에서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게 지금 큰일 났죠. 이거 어떻게 될지 허둥지둥하죠. 그런데 이게 내 속에 있는 도리 속에 들어가서 이게 내 속에 있는 도리가 이걸 처리해. 그러면 공구 우한이 어떻게 돼? 지시도연이니라. 도연. 한갓 그냥 그런 게 된다. 여기 성백효 선생님은 공연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공연과 도연이 같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백효 선생님이 왜 공연이라는 말을 썼냐면 내 도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굉장히 위급한 일이야. 근데 내 도리를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돼? 별거 아닌 일이 된다 이거예요. 공연한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공연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 도연이라는 여기 원어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일도 내 도리를 통과하게 되면 그 내 도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어. 한갓 그럴 뿐이다. 내 도리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놀랐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상 못했던 일본군의 침입, 북한군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도리를 통과하면 내 도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어. 내 도리는.
그 우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도리의 일부분일 뿐이야.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심지어 내가 내일 암에 걸려서 죽었다. 몇 개월 안에 죽어. 이거 처음 알았을 때는 어떨까요? 깜짝 놀라울 일이죠. 근데 나의 도리를 그 일을 가지고 통과를 해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어디 꼭 지옥에 가는 건지 아닌지 알아요? 내가 나의 도리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공자 왜 광인하시고 공자가 광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셨어요.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여기서 공자가 이런 얘기 하시죠. 문왕기몰하니 문불제자오와 이런 말씀 하시죠. 문왕께서 돌아가셨으니 그 도가 나에게 있지 아니한가. 문불제자오와 이런 말씀 하세요. 문왕 수유리. 문왕께서 유리에 갇히셨어. 주에 의해서 유리에 갇히셨죠. 여기서 주역의 괴사를 쓰셨다고 하죠. 사생제전요로 돼. 살고 죽는 게 바로 눈앞에 있다. 그러나 성인이 처지여면하시니 염자가 담담할 염자입니다. 담담하게 대처해. 지간 차변시니 지간차 변신 이것을 보면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요 견득도리 분명이면 도리를 분명하게 보면 자연무차환이라 자연스럽게 이런 걱정이 없어진다. 도리 자기 속의 도리 내면의 진리 자기의 본성 성이 뭔지 이거를 평소에 깊이 탐구한 사람이 아니면 갑작스러운 우환이나 공구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어렵죠? 이 분치나 예? 분치나 공무나 무한이나 예, 예, 이게 분별심이라고. 예, 성자리에서는 똑같아. 예. 거기서 분별심이 성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해방 반조하면은 예. 이게 다 똑같은 거가 돼요. 여기 유견득 도리분명 자연무 차원 이거 다 같다는 얘기야. 분치나 공고나 무한이나 다 같다는 얘기. 분별심 이기는 똑같은 얘기. 그 성적으로 성의 그 분별심이 성에서 나온다고. 성으로 희광만 좋으면은 그게 다 덤덤해지는 다 거야. 똑같아. 도연하는 거야. 아, 이 공연이라는 말이 자기가 선백회 선생이 그냥 쓴 게 아니고 간보에 있는 말이네. 석의와 간보에 있는 말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도리를 명확하게 보는 거. 요 밑줄 쳐보세요. 요견득 도리분명. 자연 무차원이라. 요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도리를 분명하게 보게 되면 여기가 그 성자리야 성자리. 성자리 그 견성이라고 그랬지. 네, 견성. 견성이 되면은 이런 근심은 없다는 얘기지. 견성하면 성불 아니에요. 네? 견성 성불. 좀 하여튼 여기 이렇게 분별심으로 이게 좀 불교에서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복잡해. 복잡해가지고 같은 거를 엄청나게 그 설명을 하는데 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의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이제 성에 접근하는 제가 볼 때는 불교와 이 유교가 성에 접근하는 통로가 달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교에서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성자리에 늘 있으라. 그게 부처자리야. 그런데 신유학에서 성리학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성리학? 네, 성리학. 그 성증리. 성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다스려지는 거지. 네. 그 명칭을 그 불교에서 차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성리학이라는 게. 예.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한다 그래도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어렵게 아주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올라가는 통로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려면 복잡하게 설명을 해. 말로. 자, 좀 쉬었다 합시다. 네.